면적과 최적의 산정은 건설공사의 계획과 토공량 산정, 시공에 있어 계획면을 설정하고 높이를 결정하거나 또 숨은 양을 조사하는, 그래서 이제 유형 면적을 알아내는, 저수지의 담수량, 얼만큼의 흙을 담느냐, 물을 담느냐, 흙을 얼만큼의 토공량을 이동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토지 지적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그 땅 한 필지의 면적이 또 재산권, 얼만큼의 비용, 얼만큼의 금액으로 연결이 되느냐라는 부분과 결부되기 때문에 실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제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 면체적 측량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면적 산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실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둘러싼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면에 투영했을 때,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기준면으로 투영했을 때 그 경계선 내의 넓이를 우리는 면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삼각형 혹은 원 혹은 뭐 사각형 이런 식으로,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가장 최소 어떤 도형인 삼각형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방식을 잘 구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원에 대한 면적, 사실 원을 그렸다 지웠지만 반지름이 R이고 지름이 D라고 했을 때 원의 면적 A는 파이 R 제곱, 반지름을 알 때는 이렇고요. 4분의 파이 D 제곱, 지름을 알려줬을 때는 4분의 파이 D 제곱. 사실 D라고 하는 것이 R의 2배가 되는 거죠. 반지름의 2배. 그러니까 이 R 자리에다가 R은 2분의 D가 되니까 R 자리에다 2분의 D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의 2분의 D의 제곱.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2는 제곱하면 4가 되고 D는 제곱하면 D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의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요. 부채꼴에 대한 면적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렸다 다시 지웠지만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R이에요. 원 전체의 면적은,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었는데 부채꼴은 360도 중에 세타에 대한 그러한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360도로 했을 때 세타도에 대한 부분이 부채꼴의 면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면적 계산은 삼각형의 형태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서술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뭐 다 어떻게 쓰다가 지워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B 똑같은 그러한 형태로 밑변과 높이를 알 때, 혹은 변의 길이 3개를 알 때, 그 다음에 두 변과 사이각을 알 때,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면적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직접 관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직접 거리를 관측해서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간접법이라고 해서 도상에서 값을 구해서 계산하는,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가 되죠. 지도는 축척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분의 1 지도였다라고 한다면 길이가 100m라고 하는 것이 1m로 표시가 되고 100m가 1m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0m를 100분의 1로 줄이면 1m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에 도상의 1m 재면 1제곱미터가 되는데, 실제는 가로는 100m, 세로는 또 100m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00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상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그거의 가로는 100배, 세로도 100배 하니까 실질적으로 100의 제곱이 돼서 10,000 제곱미터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면적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면적을 실제 면적으로 구하게 되면 축척의 제곱을 곱해줘야 축척 분모값에 100이라고 하는 축척 분모값의 제곱을 도상에서 구한 면적의 100의 제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의 면적을 구하게 되는 거죠.
뭐 뒤에 이런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예, 뒤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도상에서 구한 값을 계산하거나 구적기를 사용해서, 구적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축척을 반영해서 면적을 구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적에서 얻는 그러한 방법, 또 기하학적인 삼각형의 어떤 도형의 요소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 도지의 신축이 있거나 이랬을 때 또 보정도 해줘야 되겠고, 도상에서의 거리 관측 오차도 있을 수가 있고, 도지 신축 또 나왔네요. 예, 면적 등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 관측법에 대해서 정확도가 좀 낮은 방법이 간접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삼각형을 놓고 볼 때 아까 앞에서는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요. 밑변과 높이, 밑변을 A라고 하고 수선을 이렇게 딱 내려갔을 때 H라고 한다면 이때 면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2분의 1 AH 이런 형태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는 밑변, H는 높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선을 내려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각으로 어떤 A라는 선분의 직각으로 선을 내려 그어서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관측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변과 사이각을 할 때, 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그때 A에 대응되는 변을 스몰 a, B에 대응되는 변 B, C에는 스몰 c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때 각을 대문자 C, 그렇죠? 대응되는 변은 스몰 c 이렇게 이제 된다면 그때의 면적은 두 변, 뭐 A와 B라고 한다면 A와 B의 사이각은 C가 되겠죠. 곱하기 사인 C를 해놓고 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두 변을 BC라고 한다면, B와 C라고 한다면 그때 사이각은 A가 되겠죠. 또 두 변을 CA라고 한다면 그때 사이각은 사인 B가 되겠죠. 이것들이 서로 다 같은 값을 보일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서 두 변과 사이각을 알 때 면적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이때 세 변, 각 뭐 A, B, C라고 한다면 이때 S를 구하게 돼요. 그 A, B, C 세 변의 길이를 더해서 둘로 나눠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실제 면적은 S 곱하기 S-A, S-B, S-C를 전체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들 뭐 하나 더 있을까요? 직업법 들어가기 전에 직각삼각형을 예를 들어서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3과 4. 그러면 여기 이제 빗변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직각이니까 이건 90도고요. 그럼 두 변, 첫 번째 우리가 3, 4법에 의해서 밑변 4라는 밑변과 높이 3 하면 여러분 6이 면적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두 변과 사이각. 두 변이 3과 4입니다. 면적은 두 변 3과 4. 그 사이의 각은 90도가 되겠죠. 자, 사인 90도 얼마입니까? 이게 1이죠. 계산 하나마나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S는 2분의 3과 4와 5 합하면 12를 2로 나누니까 6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면적은 6 곱하기 6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5. 그러면 루트 6에 3에 2에 1. 자, 6, 2, 3은 6. 그래서 6 곱하기 6을 루트를 씌웠으니까 얼마? 6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계산이 되든 위에 우리 앞서서 설명했던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